초보 유튜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능력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제가 과거에 수년간 여러 채널을 실패하며 시행착오를 겪다가 한순간에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구독자 224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초보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저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어디서 어떻게 사면 되나요?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하는 건가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보다 심층적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블에서 비유동성 자산의 통화 속도가 높아질 텐데 버블의 끝을 언제로 가늠하고 있으세요? 이번 사이클에서 풀린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 같은데 현 시점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의 차이점입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제 영상은 재미있고 퀄리티도 좋은데 대체 왜 조회수가 안 나오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결국 본인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모르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시행착오를 겪다 결국 유튜브를 접는 핵심 이유입니다. 따라서 초보 유튜버가 성장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 상태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같은 카테고리 상위 채널 벤치마킹 하기입니다. 해당 채널들의 영상은 크리에이터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콘텐츠입니다. 동시에 대중들에게 수요 또한 입증이 된 영상입니다. 이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나는 실패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 중 현재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채널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합니다. 그리고 내가 벤치마킹할 채널을 검색하고 그 채널의 영상을 몇 개 골라 끝까지 시청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누릅니다. 그 뒤에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와 비슷한 영상들이 피드에 노출됩니다. 여기서부터 걸러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 피드에 노출되었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뒤 좋아요와 구독을 누릅니다. 반대로 다른 주제의 영상들이 노출되었다면 그 채널들의 영상에 싫어요 또는 관심 없음을 누릅니다. 이 방법은 단순 검색보다 효율성이 뛰어나며 1시간만 작업해도 내 전용 콘텐츠와 비슷한 맞춤형 알고리즘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나와 비슷한 채널들을 여러 개 찾습니다. 이젠 분류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채널을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각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최신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의 조회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채널들이 분류됩니다. A 집단, 기본적으로 영상의 조회수가 낮지만 가끔 영상이 하나씩 떡상하는 채널입니다. B 집단, 대부분의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는 저점이 높은 채널입니다. A 집단은 인기순으로 정렬한 뒤 떡상한 영상들과 떡상하지 못한 영상들을 비교 및 분석합니다. A 집단은 정답과 오답이 함께 공존하는 채널이기에 이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B 집단은 현재로선 정답지에 가까운 채널입니다. 이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나 또한 빠르게 정답에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B 집단은 영상의 편집 방식과 스타일, 템포, 구성, 레이아웃 등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메모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계곡에 버려진 가방이 미친듯이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갑자기 심장이 떨리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당시 가방 속엔 다 먹은 음료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많아? 정체 모를 엄청난 양의 약질이 들어있었죠. 훼손된 채 켜지지 않는 핸드폰도 있었기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방 깊숙한 곳에서 의문의 봉지가 발견됐고 따끔했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열어보는 순간 모두가 충격받았죠. 그곳엔 무려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 그렇게 남성은 횡재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나 싶었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우리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방 알고 보니 가방 주인을 찾아준 것인데 해당 돈은 3개월 동안 고물을 팔아모은 70대 어르신의 전 재산이었죠. 이후 그는 허름한 집을 수리해주고 따뜻한 이불까지 선물해줬는데 이거 따라서 어르신 우리를 꼭 사야 돼. 이 시대의 진정한 선행 유튜버 산골 남자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내용 자체는 그냥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평범하게 편집한다면 조회수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크리에이터는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미스테리 및 스릴러 장르로 연출합니다. 또한 빨간 글씨, 날카로운 효과음을 사용하여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다음과 같은 의도적으로 조금 과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가방이 미친듯이 궁금해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정체 모를 엄청난 약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의문의 봉투, 열어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다소
과한 표현이긴 해도 이런 문구를 영상 중간에 반복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시청자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몰입도를 끌어올립니다. 또한 마지막엔 반전과 함께 호기심을 해소시켜주고 따뜻한 정서적인 여운도 남깁니다. 사실 이런 구성의 영상이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의 쇼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츠는 초반 몰입, 후반 참여의 형태가 매우 떡상하기 유리한 구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영상은 구조적으로 초반 이탈률이 낮고 지속률은 높은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트레이너 엉덩이를 만져버렸다? 멸치를 탈출해보려고 한 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는데 헬스장에 엄청 이쁜 트레이너가 있는 거야. 심지어 트레이너라 그런지 몸매도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하체를 하는데 그날따라 무게가 잘 쳐지는 거야. 기분 좋게 물 마시러 가려는데 다리가 풀리더라. 순간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에 있던 트레이너 엉덩이를 잡아버린 거야. 죄송해요. 다리가 풀려서 그만. 근데 그 뒤로 나를 볼 때마다 왜요? 또 제 엉덩이 잡으시게요? 엉덩이 조심해야지. 라며 계속 놀리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엉덩이 잡은 거 안 미안하세요? 미안하죠. 그럼 밥 사주세요. 네? 결국 집에서 같이 해당 영상의 떡상한 포인트는 4가지로 압축됩니다. 1. 후킹 2. 남성들의 판타지 충족 3. 매력적인 캐릭터 사용 4. 성적 소구를 통한 몰입도 극대화입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너 엉덩이를 만져버렸다와 같이 직설적인 대사로 즉각적인 후킹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초반 2초 안에 관심을 먼저 이끌어낸 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원래의 스크립트의 시작은 멸치를 탈출해보려고 한 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는데 라는 평범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팩트가 약해 시청자들의 초반 이탈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중간 부분에 자극적인 대사를 의도적으로 영상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하여 후킹을 강화시킵니다. 이처럼 하이라이트를 초반에 잠깐 보여주고 처음으로 돌아가 영상을 시작하는 편집 방법은 현재도 여러 콘텐츠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은 전형적으로 남성들의 판타지를 충족하는 스토리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접점을 통해 해당 여성과 관계가 형성되며 여성이 먼저 대시해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스토리는 매우 단순하고 오래된 클리셰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과거부터 꾸준히 인기 있어온 검증된 흥행 코드입니다. 참교육과 복수극, 시간여행과 회기물, 생존게임과 배틀로얄 등 매우 흔하고 많이 소비되었음에도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검증된 주제를 활용하는 것은 높은 조회수를 얻기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 사용입니다. 남성들은 평범하거나 못생긴 여성과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쁘거나 귀여운 여성과의 로맨스에 반응합니다. 해당 영상은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일관적으로 사용해 시청자 니즈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소구를 통한 몰입도 극대화입니다. 성적 소구는 적절히 활용했을 때 효과가 매우 뛰어난 전략입니다. 이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성적인 내용과 무관한 TV 프로그램, 신문, 심지어 빵, 란제리, 맥주 광고까지도 실제로 이를 활용할 정도로 강력한 몰입 효과를 지닙니다. 해당 영상은 제목과 첫 멘트를 트레이너의 엉덩이를 만졌다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왜요? 또 제 엉덩이 잡으시게요? 엉덩이 조심해야지. 저기 엉덩이 잡은 거 안 미안하세요? 라는 대사를 넣었으며 끝맺음도 결국 친해져서 이젠 집에서 같이 운동한다로 끝냅니다. 이는 영상 중간중간 남성들의 성적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몰입도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세워서 운반하는 강판 코일은 운반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코일은 눕혀서 운반하지 않을까요? 긴 철판을 돌려서 만드는 코일은 철판이 펴지려고 하는 강력한 장력이 형성됩니다. 이때 코일이 세워진 상태로 운반하다가 풀린다면 기껏해야 한 바퀴 정도 풀리고 말지만 코일이 눕혀져 있는 상태라면 몇 톤의 철판이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은 자료 화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의 첫 멘트는 세워서 운반하는 강판 코일은 운반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라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왜 강판 코일이 위험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후킹 멘트는 사실상 빵점짜리 멘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높은 조회수를 얻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자료 화면에 있습니다. 강판 코일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자료 화면을 통해 강판 코일로 인해 사고가 나는 자극적인 장면을 노출시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멘트가 일반적이더라도 시각적인 요소가 호기심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강력한 후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멘트도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긴 철판을 돌려서 만드는 코일은 철판이 펴지려고 하는 강력한 장력이 형성됩니다. 이 내용 또한 사람들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관심을 끄는 자료 화면을 사용하여 몰입도를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다소 평범한 나레이션일 뿐이지만 강판 코일의 신기한 자료 화면들이 시각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지루한 설명이 오히려 자료 화면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영상이 됩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 짧은 과정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합니다. 즉 시청자의 몰입이 끊기기 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각 자료를 계속해서 재노출시킴으로써 몰입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상은 음성만 들었을 때는 매우 지루하지만 적절한 자료 화면과 함께 보는 순간 그 시너지가 매우 좋아 본디 조회수 수천 회에 머무를 영상이 수백만 회짜리의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조회수가 낮은 영상들을 통해 반면 교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크라운 데이지라고 불리는 꽃, 국화과에 속하는 이 꽃은 귀여운 모양과 다채로운 색 덕분에 관상용으로 사랑받고 있음. 슈퍼마리오에서 피치 공주의 친구로 데이지 공주가 있기도 함. 그 외에도 여자 캐릭터 중 데이지란 이름을 꽤 찾아볼 수 있음. 이런 크라운 데이지의 어린 잎을 우리나라에선 쑥갓이라고 부르는데 음식에 들어가는 그 쑥갓 맞음. 서양에선 꽃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 식재료로 바뀜. 칼국수, 우동, 무침, 김치로 해먹는 편인데 꽃이 피면 쑥갓으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꽃으로 보기 매우 힘. 영상의 첫 멘트는
콘텐츠는 서양에서 크라운 데이지라고 불리는 꽃, 국화과에 속하는 이 꽃은 귀여운 모양과 다채로운 색 덕분에 관상용으로 사랑받고 있으므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중들은 크라운 데이지라는 꽃에 관한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상 백과사전을 읽어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시청자 입장에선 그냥 식물 설명이구나 정도로 인지하며 궁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전 영상처럼 시선을 끌만한 자료 화면을 사용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에 강판 코일의 경우 나레이션 후킹은 빈약했지만 자극적인 자료 화면이 그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자료 화면마저 아주 평범한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각, 청각적인 부분 모두에서 아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그냥 PPT를 읽어주는 슬라이드쇼 정도의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나레이션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반드시 시각 자료를 통해 관심을 유발한 뒤 설명을 하는 방식이나 하이라이트를 미리 보여주어 관심을 끌어낸 뒤 영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청자들이 죄다 영상을 이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상의 내용 자체가 신기한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도 유용한 정보도 아무런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영상에 알맹이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유형의 영상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높은 조회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동물은? 당신은 사바나에 gat혀 있음.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9종류의 무리가 있음. 흰머리 독수리 50마리, 나이라고 10마리, 회색곰 3마리, 아프리카 들소 4마리, 한약을 무제한 가지고 있는 소총 사냥꾼 1명, 알래스카 늑대 15마리, 하수구 쥐 1만 마리, 실버백 고릴라 5마리, 아프리카 수컷 사자 4마리. 이 중 나의 명령을 따르는 아군으로 2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에서 제외된 7개의 무리들은 1km 밖에서부터 당신을 공격하게 돼. 참고로 모든 동물들은 군주돼 있고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음. 당신이라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동물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밸런스 게임형 콘텐츠는 주제만 잘 정해도 기본적인 조회수가 나오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르고 길이도 짧은 쇼츠 특성상 선택지를 2가지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선택지를 무려 9개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대본을 빠르게 읽는데 급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해야 떡상하기 매우 유리합니다. 예컨대 한때 유행했던 야구 배트를 든 오타니 대 맨주먹 은간우, 고릴라 1마리 대 성인 남자 100명과 같이 내용이 아주 쉬우면서 직관적이도에 동시에 시청자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서로 토론하며 시청 지속률을 끌어올려 영상의 실적을 아주 높이 올려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콘텐츠의 경우 현재 핫한 트렌드를 매우 유연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예컨대 페이커가 월즈에서 우승해 현재 핫한 상태라면 페이커 2명 대 롤 다이아 5명이 경기하면 누가 이길까와 같이 이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든다거나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달성해 현재 관심이 모였다면 손흥민 3명 대 조기축구 회원 12명이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등등의 주제를 활용하여 밸런스 게임을 제시하면 더욱 폭발적인 댓글 반응과 조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쇼츠나 간단하게 분석해봐도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루에 10개씩만 분석한다고 가정해도 100일이면 1000개의 영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 100일, 200일이 귀찮아서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의미한 영상을 반복해서 제작하는 것은 등산할 때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서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과 유튜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라면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이지훈이었습니다.